두 번째 게스트 정세준 대표님을 데려왔어요. 구글에 입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은 사실 구글을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또 구글은 붙어가지고 정말 행복한 4년을 보냈었죠. 이제 엔지니어로서는 어차피 만렙인 거는 벌써 증명이 됐고, 아, 내가 파운더로서 장점은 이거구나. 이제 한번 좀 자랑 타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난 파운더는 아니고요. 이제 아직 yet to be 이제 제 능력을 이제 뭐 증명을 해나가야겠죠.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파운더로서 저의 개인적인 장점은 저는 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깊게 파는 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사실 막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컴퓨터 공학에 자연스럽게 입문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막 게임을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가는 게임이 있으면 막 밤새서 막 찾아보고 이 그렇죠. 게임이 왜 안 돌아갈까, 막 영어로 나오는 에러 메시지 이제 막 사전 뒤져가면서 막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면서 아 이게 막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막 이게 그것만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 막 끝끝내 되게 만들고 약간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박사 때도 좀 비슷하게 아무도 안 해본 그런 분야의 연구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사실 안 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막 이게 안 되면 이게 왜 안 될까 고민해보고 또 이제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딱 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저는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시도해서 가는 것. 근데 그거는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엉덩이가 무거워진다고 하니까 형은 그냥 박사 될 상이었네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일리노이, 피츠버그, 샌프란, 뉴욕 많은 도시도 갔고 서울도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살아봤던 도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어디인지. 뭐 서울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서울은 뭐 저희 홈타운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분들 다 한국에 계시고 고등학교 때까지 대략 한국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차일드들을 자라온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약간 좀 아이덴티티에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 서울이 되게 생각보다 예술,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트렌디하고 대중교통 정말 잘 돼 있고 그렇죠. 깔끔하고 이제 세이프하고. 그쵸, 세이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리노이에서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구글 취직하면서 다녔던 이제 산호세 쪽, 저는 정확히 이제 산호세 조금 옆에 써니베일 쪽에 살았었는데, 네. 저는 원래 실리콘밸리 하면은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제 막 기술혁명의 최첨단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뭐 과장 좀 보태면은 자동차 막 날라다니고 막 그쵸. 약간 뭐 그쵸. 그 일론 머스크가 막 로켓 타고 다니고 막 약간 그쵸. 좀 막 이런 사이언스 픽션 나오는 것들 막 생각하고 예, 맞아요.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고 갔는데 미래공학 도시. 정말 시골이에요. 거의 다 집밖에 없고 맞아요. 그냥 그런 데 사이에 테크 회사들 본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사 건물들도 그냥 정말 오두막 같, 약간 그냥 뭐라 하지? 오두막까지는 아니지만 좀 옛날식 약간 미국 4층 건물들이 음, 수백 개가 있어요. 막 도시 느낌이 아니고 정말 시골인데 되게 그런 데서 사실 기술혁명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신기한 느낌? 그쵸. 그러고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은, 저는 사실 뉴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사를 온 거기도 하고, 뉴욕은 정말 다 갖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걸어서 이렇게 좀 다닐 수 있고 약간 이런 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좀 트렌디한 거? 근데 뉴욕은 정말 약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중심이잖아요. 뭐 맞아요. 금융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쵸.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상상해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뉴욕에는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막 플래그십 스토어 항상 뉴욕에 그쵸. 나오고, 미국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온다 그러면 뉴욕에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라왔던 사람으로서도 느꼈을 때도 뉴욕이란 도시랑 완전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트렌디함의 정도는 생각보다 서울이 오히려 약간 뉴욕보다 더 트렌디할 때도 있어요. 네. 한국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그쵸. 문화여가지고 굉장히 막 사람들이 찾아서 먼저 들여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그쵸. 뉴욕은 약간 누군가 뭔가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뉴욕을 그냥 먼저 생각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그쵸. 같아요. 근데 한국은 먼저 이렇게 섭외를 해서도 또 이렇게 많이 들여오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트렌디함은 서울이 뒤처지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뉴욕이 조금 더 유니크한 거는 맨하탄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이제 남자로서 이제 연애 이성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에서 연애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좀 되게 스파이시한 질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약간 기술이 발전하면은 네. 나중에 진짜 매트릭스처럼 현실과 구분할 수 없게 되면은 저도 저의 트리니티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다른 여자친구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저는 일부 다처지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네. 그 형도 다른 도시에서 살아봤으면서 이성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각각 도시만의 이성관이 뚜렷한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거는 산호세 쪽과 이제 뉴욕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산호세 쪽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거는 연애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뉴욕에 와가지고 느낀 거는 연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네. 산호세 쪽을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을 뭐 맨호세, 맨프란시스코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남녀 성비가 네. 굉장히 월등히 남자가 많아요. 이건 사실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여자 엔지니어 분들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이제 남자 엔지니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네. 그냥 남자로서 이제 이성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아진 점. 뉴욕에 오니까 그러니까 만남의 기회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뉴욕이라는 도시가 워낙 그 인구가 많고 다이버스한 많죠. 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이제 저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아직 연애 짝을 못 찾았다. 미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적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뽑는 입장으로서 이제 사장님이니까 탤런트 풀은 어떤 것 같아요? 서울이랑 뉴욕이랑 비교했었을 때. 서울은 사실 인력풀로 봤을 때는 그냥 다 갖춘 도시예요. 맨하탄이랑 서울 크기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훨씬 큰, 그쵸. 인구도 훨씬 많은 그쵸. 도시고요. 근데 이제 뉴욕은 좋은 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고 싶어 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도시 절대 싫다 이런 사람만 아니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뉴욕에 살아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그런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기도 하고 네. 이제 거기에서 또 약간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 거를 차렸을 때 왜 뉴욕에서 하신 거예요? 굳이. 그러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는 글로벌한 회사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쵸. 저랑 제 코파운더 둘 다 한국인이지만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국인만 있는 한국 회사로 그쵸. 만들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뉴욕을 헤드쿼터로 가는 이제 글로벌 회사로 키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뉴욕이 정말 좋은 점이 저희가 디지털 패션 스페이스에 있다 보니까 네. 뉴욕은 또 패션의 허브기도 하거든요. 국제적인. 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여기가 이제 웹3 쪽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크립토 쪽도 좀 이제 허브 도시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면에서 또 사업적으로도 저희랑 또 되게 말이 돼서 이제 뉴욕에 있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때 들어가면 박사과정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구글 같은 데서 몇 년 일하고 자기 걸 바로 창업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바로 졸업하자마자 창업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결국에는 좀 밸런스와 타이밍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창업 안 하면은 후회할 것인가? 아, 그쵸. 그리고 지금 이거를 창업을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각이 보이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코파운더라든지 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뭐 투자사들과의 인연이라든지 뭐 밥상이 약간 차려져야 되는 거죠. 그쵸, 약간 이런 게 있나 약간 그런 걸 그쵸. 좀 이제 판단을 해보고 그게 있는데 안 했으면은 사실 후회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약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거 공감돼요. 사실 저도 후회하기 싫어서 내 걸 해보자는 것 때문에 나온 건데 생각보다 저희 주위에서는 후회에 대한 인식이 저희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약간 창업을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그만큼 강한 이런 해봐야겠다라는 컨빅션이 안 왔으니까 아직 창업을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컨빅션이 왔을 때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던 후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정세준이라는 사람을 살면서 후회가 있었다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항상 내가 이걸 안 하면은 후회를 할 것인가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후회할 행동은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지금 약간 좀 후회에 남는 게 있다면은 더 좋은 분들을 미리 알아놓고 창업하지 않은 것. 아, 저희가 지금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이 마무리가 되면은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좋은 분들을 미리 알아놨으면 바로바로 음. 모실 텐데 이제 좋은 분들을 모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조금 아쉬운데 이 채널 보시는 분들 혹시 좋은 분들 있으시면은 저희 회사 지원 많이 해주세요. 이 디지털 패션에서 한 획을 아. 그어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 팀들 구하는 거요. 네, 꼭 연락 주십시오. 그런 미션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친구들 찾는 게 힘들어요. 사실 마음 맞는 친구가. 맞아요. 그게 뭐 인연이죠. 그렇죠. 인연이에요. 네. 맞아요. 네. 창업을 안 해도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지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한두 마디 이제 충고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개발자들 대우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이제 약간 유니콘, 데카콘이라고 하죠. 데카콘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뭐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연봉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우가 엄청 좋아지고 사실 그 개발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직을 하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연봉 올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사람들이 그 연봉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연봉도 챙겨가야겠지만 본인이 5년,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때 사람들의 기억에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지 이런 맞아요.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0년 후에 나의 뭐 자녀들 앞에서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제 사회에서 이런 분야의 뭐 전문가라든지 이런 걸로 알려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백트래킹해서 뭐 10년 후에는 그럼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맞아요. 거고 또 백트래킹해서 5년 후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에서 5년 후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5년 후에 가고 싶은 거기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하면서 그거에 맞는 이제 팀과 회사와 약간 그런 포지션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봉을 받는 친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헨리라고 하잖아요. High earning, not rich yet. 근데 부자가 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회사에서 그냥 연봉을 받으면서 살려면 특히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에서는 말씀한 것처럼 너무 연봉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꿈을 쫓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내 걸 한번 해보고 망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배운 것들이 이제 valuable 할 거 아니에요. 되게 귀중하기도 하고. 마지막 질문, 저희 공식 질문이죠. 5년 후 이제 정세준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올드 스타일이라 이제 2027년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정세준한테 영상 편지. 와, 2027년 되게 먼 미래, 어렸을 때는 정말 그쵸.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그런 미래인데 벌써 맞아요. 5년 후네요. 맞아요. 네. 울어도 돼요. 5년 후, 세준아,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올해 큰 결심하고 창업한 만큼 좋은 결과 많이 얻고 많이 성장해 있기를 바라고 그때쯤에 당연히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고 뭐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옆에 있을 그 어여쁜 부인도 조만간 만날 테니까 힘내. 되게 너무 현실적인 영상 편지라 나 눈물 날 뻔해요. 눈물 날 뻔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자기 골이랑 비전을 찾아가는 형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 되게 스타트업 씬이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토대로 한번 힘내보시죠. 화이팅하고 네, 화이팅! 저희 영상 좋아했으면 마무리할게요. 이제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 맞춰주세요. 그러면 다음 인터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